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배움을 즐기시는 분들만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출근길 지하철이든 아니면 퇴근 후 조용한 방 안이든 조직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하루를 보내신 분이라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에 아마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직장인들의 현실과 아주 찰떡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해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는 HR디스트 김휘님이 작성하신 아티클입니다. 제목이 성과 관리는 경영진 탓, 리더 탓, 직원 탓인데요. 제목부터가 벌써 흔히들 회의실 구석이나 그 탕비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동료들이랑 술자리에서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 다 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경영진 탓이야.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아니지, 그거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을 못하는 팀장 탓이지.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 직원들이 너무 열정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늘 이 세 가지 핑계가 정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곤 하죠. 네,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군가를 탓하는 건 가장 쉬운 방어 기제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뱉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들입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는 그런 소모적인 감정적인 책망싸움이 아닙니다. 네, 그런 논쟁만 반복해서는 조직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의 표면 아래에서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 혹은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 시스템의 실체를 들여다볼 겁니다. 회사의 성과 관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익숙한 불평 속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회사가 잘 나갈 때나 경영 위기에 빠질 때나 사람들의 시선은 보통 가장 꼭대기를 향한다고 짚어줍니다. 즉, 경영진을 탓하거나 찬양하거나 한다는 거죠. 네, 뛰어난 전략 덕분이다 아니면 전략과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요. 경영진이 전사 비전을 세우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니까 이런 시선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가 나아갈 큰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이니까. 회사의 흥망성쇠에서 경영진의 몫이 가장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티클은 우리가 아주 흔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누락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원문이 전략을 짜는 꼭대기층이 아니라 그 전략을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부장이나 팀장 같은 단위 조직 리더들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죠. 회사의 위기가 단순히 경영진의 잘못된 전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강렬한 예시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리더가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판단이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 이러다 다 죽어라고 누군가가 제대로 경고를 했더라면 최악은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요. 그 부분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이러다 다 죽는다는 그 표현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벽이 있죠. 네, 결국 친목도 중간 관리자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 문화에서 팀장급 리더가 임원이나 CEO의 전략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대표이사 면전에 대고 이러다 다 죽습니다 외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당장 내 목이 날아갈까 두려운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영웅적인 한 명의 팀장이 총대를 메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핵심은 조직 내에 그런 뼈아픈 충원이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경고체계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고체계요. 시스템적인 접근이군요. 네. 위에서 절벽을 향해 돌진하라고 지시했을 때 실무 최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 조직의 실행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단순히 개인의 용기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그런 경고를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게 진짜 위기의 징후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꽉 막힌 경영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단위 조직 리더들은 그 경고벨을 울려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회사의 전략에 대해 합리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하기 바쁜가요? 질문의 무게가 상당하죠. 단순히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엔 단위 조직 리더들의 침묵이 가진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티클에서 이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식당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경영 전략, 부서 목표, 개인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 식당 비유를 통해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냈죠. 경영학에서 말하는 목표의 정렬, 즉 얼라이먼트를 가장 쉽게 설명한 훌륭한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엇나가서 환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원문의 비유를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식당을 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식당이 한식집인지 중식집인지 일식인지 양식인지 그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의 종류가 먼저 정해져야죠. 네, 이 식당의 종류가 바로 최고 경영진이 정하는 회사의 전사 비전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정해져야 비로소 주방장, 즉 단위 조직 리더가 파스타를 만들지 짬뽕을 끓일지 메뉴를 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메뉴가 바로 부서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유쾌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방에서 묵묵히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은 식당 종류나 메뉴를 스스로 정하지는 않죠. 네, 이 거대한 식당에서 직원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재료로 최선을 다해 요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회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직원의 책임 몫이 경영진이나 리더에 비해 가장 작다고 명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직원은 위에서 정해준 메뉴의 레시피대로 성실하게 파스타를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직원의 책임이 작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이 매일 하는 단순한 루틴 업무일지라도 그것이 전사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게 원문의 핵심입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설령 양파 까는 일이라도 이게 파스타에 들어가는지 짬뽕에 들어가는지 알고 까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장님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직원한테 짜장면용 웍을 접으라고 지시하면 주방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거죠. 내가 썼는 양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칼질만 반복하게 되고요. 맞아요. 만약 직원들이 영혼 없이 반복되는 루틴 업무만 하는데도 회사 목표가 저절로 달성된다면 굳이 거창한 비전이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작은 업무가 전사의 비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얼라이먼트의 완성이군요. 일할 맛이 나려면 이게 필수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목표를 제대로 공정하게 배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원문에서 성과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4가지 공정한 목표 설정과 배분의 원칙을 나열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여된 목표가 반드시 전사 목표와 연계된 전략 과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웍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3가지 원칙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머지 3가지는 조직 내의 공정성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수준이 구성원 누구에게도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특혜요. 이거 현실에서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 아닌가요? 정말 흔하죠. 부서 내 에이스한테 성과급 챙겨주려고 의도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주거나 반대로 눈밖에 난 직원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던져주는 식이죠. 그런 챙겨주기식이나 차별적인 목표 부여는 조직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그럼 3번째 조건인 공정한 과제 배분 과정은요? 밀실 배분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리더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과제를 쪼개고 통보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부서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전체 과제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뒷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건. 직원의 의욕, 능력, 경험을 고려한 정의로운 배분.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업무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거죠.
무조건 에이스에게만 힘든 걸 몰아주면 결국 번아웃으로 퇴사해버립니다. 반대로 경험이 부족한 직원은 방출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코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제를 세밀하게 배분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배분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듣고 나니까 제가 가졌던 리더십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네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카리스마 있게 연설하거나 팀원들 밥 사주며 다독이는 걸 떠올리잖아요. 감에 의존하는 인간적인 매력 같은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리더십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티클이 말하는 리더십은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목표 정렬을 점검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피드백하며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 모든 과정, 즉 성과 관리 그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성과 관리 그 자체가 리더십이다? 네, 원문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죠. 리더십에서 성과 관리를 빼면 그것은 그저 빈 껍데기, 즉 구호에 불과하다고요. 성과 관리 없는 리더십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직책별로 이 리더십의 차이를 설명한 부분도 명확해서 좋았어요. CEO는 비전 제시, 임원은 변화 관리, 그리고 실무를 이끄는 팀장은 바로 이 성과 관리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구분이 아주 명쾌했죠. 팀장이 성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꼭대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외쳐도 밑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냉철한 현실이죠. 자,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 요즘 직장인들이 열광하는 트렌디한 이야기들을 좀 꺼내볼까요? 최근에 기업들이 AI 실무 활용, 수평적 의사소통, 주 4일제 같은 보기 좋은 워라밸 제도를 앞다투어 도입하잖아요. 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주 훌륭한 경영제도들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굳이 빡빡한 성과 관리 없이도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요?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보기 좋은 제도들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입니다. 아, 성과 창출이 안 되면 그 좋은 제도들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건가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과 관리나는 뼈대 없이 무작정 주 4일제나 자율 출퇴근을 도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직원들은 AI 툴로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할 겁니다. 워라밸은 최고조에 달하겠죠. 직원 입장에선 천국이네요. 하지만 회사의 핵심 목표와 정렬이 안 된 상태라면 개인의 편의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회사의 총체적인 성과는 곤두박질 칩니다. 성과가 안 나는 회사에서 외치는 트렌디한 제도는 결국 사상누각, 모래성에 불과하죠. 성과 창출이 멈추면 보기 좋은 경영 사례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과거 언론을 장식했던 화려한 복지의 기업들이 성과가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례들이 원문에도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트렌디한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단단한 성과 관리가 뿌리내려야 하고 리더는 경고 체계를 작동시켜야 하고 직원은 목표를 정렬해야 합니다. 말은 정말 완벽하고 논리적이죠. 네, 그런데 현실의 회사에서 이게 알아서 척척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티클은 무대 뒤에 숨어있던 뜻밖의 조력자이자 최종 책임자를 조명합니다. 바로 HRD, 인적자원 개발 담당자입니다. 잠깐만요. 인사팀이요? 평가나 보상하는 HRM 파트도 아니고 교육이나 기획하는 HRD 담당자가 이 거대한 성과 관리의 핵심 책임자라고요? 의아하시겠지만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보다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원문의 일침을 소개해드리죠.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면 이유는 단 두 가지다. 두 가지요? 첫째, HRD 담당자가 없거나 둘째, 있어도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와, 현업에 계신 HRD 담당자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억울해하시거나 당혹스러워할 만한 뼈 때리는 일침이네요. 왜 그들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아까의 식당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장님이 종류를 정하고 팀장이 메뉴를 짜고 직원이 요리합니다. 그럼 HRD는 뭘 할까요? 글쎄요, 주방 위생 수칙 포스터 같은 거 붙여주나요? 아닙니다. HRD는 단순히 교양 강의나 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탈리안 요리에 맞는 전용 칼을 쥐어주고 최신 기술을 훈련시키고 무엇보다
주방장인 팀장들이 오븐의 온도를 정확히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아, 리더와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해서 리더십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과 관리가 곧 리더십이라면 리더들이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역량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HRD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HRD가 설계한 탄탄한 시스템과 교육 위에서 움직여야 이 거대한 성과 관리가 돌아간다는 거군요. 네,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결국 HRD가 졸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조직의 민낯부터 이상적인 구조까지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당신이 내일 출근했을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만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꼭대기층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위 조직 리더의 경고 체계가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 비율을 기억하며 회사의 비전과 나의 루틴 업무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성과 관리 없는 리더십은 빈 껍데기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보기 좋은 제도들도 성과 창출이라는 기반 없이는 사상 누각이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스템을 기획하는 숨은 존재가 바로 HIT 담당자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깔끔한 요약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본인의 업무와 회사의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꼭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혀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원문은 단위 조직 리더가 이러다 다 죽어라 꼭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HRD가 이 시스템을 날카롭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만약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HRD 부서 자체가 전사 비전과 단절된 채 영혼 없는 루틴 업무만을 반복하는 매너리즘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경영진에게 경고의 벨을 울려야 할까요? 와, 시스템의 파수꾼이 잠들어 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깊은 여운의 질문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스스로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 자체가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의 정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시야를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